고무리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양지열의 콩가루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콩고무리들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부르기로 너 혼자 했잖아. 동의하셨죠? 이어서는 아니고 이번 회부터. 네네, 동의하셨죠? 아, 저는 동의했죠. 네네. 끝까지 고무리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무리들? 아니 그건 주로 저 태아들한테 붙이는 태아에게 붙이는 꼬물이 뭐 우리 이런 거지. 시청자분들 우리 태아 같을 수 있지. 얼마나 뭐 귀엽고 시청자? 작고 귀여운 소중한 시청자들. 클태. 태야. 맞네. 그건 부업이지 머리가 큰 부업이지. 우리 양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우리 대갈촉들이라고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양절의 콩가루가 대갈촉들의 외면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운함에 대갈촉 안에서도 우리 콩가루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고무리들이라고 고무리라고 불러볼까 불러야지, 맞아요. 생각해봤어요. 더 안 부는 거야. 고무리 싫어서 한 거. 콩 고무리들. 반가. 그래서 어디서 혹시 저거 보게 되면 저 고무리예요. 이렇게 아, 그래. 그건 뭐냐면 나는 대한뉴스를 보는 사람인데 콩가루도 보는 사람이다. 콩가루까지 본다. 네, 그걸로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네네네. 네. 어디 왜 저기 법규 가서 뭐 또 하나 만드시죠 우리 기우들 이러면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하라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너무 좋네. 제가 재밌다. 요즘에 그 심으뜸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거기서 이제 심으뜸 씨가 버금이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엽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거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뭔가 단순히 그냥 애칭을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뭔가 시청자랑 되게 가까운 느낌이더라고. 그렇게 겨들송과 부르니까. 겨털스 뭐 이런. 겨들송과 겨털스. 겨들송과 어지럽다. 겨털이들 막 이렇게. 겨털이들 안녕 겨털이들. 아니 나는 근데 오히려 아까 그 저희가 지난 녹화 끝나고 나서 네. 이 얘기를 겨들송이 했어요. 근데 버금이 뜻을 모르고 있더라고. 버금가는만 알았지 버금이가 으뜸이 다음이 버금인지는 몰랐어. 저는 으뜸과 버금 옛날에 무슨 만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대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는구나. 이 용어 자체도 요즘 버금이들. 이제 말 가지고 한참 말 되게 좋은 말이다 근데 으뜸과 버금. 으뜸이 버금. 버금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고무리들도 귀여워요. 고물이 너무 귀엽다. 콩 고무리들. 고무리들. 콩 고무리들 이건 좀 그렇잖아. 근데 고무리들 하니까 귀여워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주제랑도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물론, 왜요? 어떤 부분이? 오늘 MG 얘기를 할 거잖아. 이것도 좀 약간 그 차이를 느꼈던 게 저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오늘 사실은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으로 오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업주들도 고통을 받지만 그 MZ들 입장에서는 또 MZ들 나름대로 그거 가지고 이 물가를 견디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그 내용을 최저임금 얘기를 딱 보니까 양배 여사님이 MZ 갑질 좋겠다 이렇게 바로 저기 고용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어? 예. 저는 그걸 이렇게 탁 픽하실 줄 몰랐거든요. 최저임금 10,000원이 됐다는 거에 대한 이제 찬반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MG 갑질 재밌겠다. 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뭐 가족을 중심으로 한 뭐 세대 변화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우리 뭐 어떤 원래 취지에도 좀 맞는데 최저임금만 얘기를 하면 갑자기 경제 프로그램이 되고 난 경제를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지. 여기서 제일 많이 하실걸요? 양 변호사님이 자신감이 없으면 어떡해요? 우린 누가 이끌어가요? 고등학교 경제 관련 책 쓰지 않았어요? 맞아. 그건 이제 그 근로 노동.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쨌든 엄청 낮죠. 최저임금. MZ가 그거 그래. MZ 세대들 그 가서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가서 그거 제일 많이 아시겠네. 맞아. 마음이 확 놓이네. 그거 강연은 얘기하려고 나 오늘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 그거 강연은 요즘 잘 안 들어와. 그건 그래요? 4, 5년 전에 낸 책이라서 요즘에는 이제 과학 관련 강의라고 해야지. 어쨌든 책을 내셨잖아요. 맞아. 저희보다 많이 아시겠죠. 훨씬 많이 아시겠네. 4, 5년 전에 냈다니까. 알겠어. 약한 모습 자꾸 보이지 마세요. 우리 고무리들 놀라요. 요즘 저는 절민 어때? 절미 인절미. 절미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0원이 됐습니다. 네. 1030원. 이걸 이제 월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209만 6,279원입니다. 2024년에 9,860원이었거든요. 만 원이라는 게 1030원이 상징적인 금액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최저임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 말이 참 우리가 으뜸 버금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최저라고 붙여놓는 바람에
정말 이 느낌이 뜻은 알겠는데 그 밑으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잖아. 밑으로 받으면 안 돼. 당연히 안 돼요, 안 되는데 돼요. 뭔가 밑으로 주면 안 되죠. 요만큼만 받으면 내가 최저임금을 받으면 정말 어떤 사회에서 바닥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용어가 사실 좀 거슬리긴 거슬러. 근데 월 200 이상이면 사실 그렇게 사회에서 바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데 저는 사실 좋은 말이 있죠. 기준임금. 그래. 이런 말을 쓰면 얼마나 맞아. 좋아. 야. 기준이 되는 너무 임금. 좋다. 내가 최근 진변에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좋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는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야 이러면 되게 이상한 기준임금이라는 좋은 말이 기준임금 있는데 좋다. 그렇죠. 최저임금이라고 해놔갖고 사람 아니, 기분 어쨌든, 나쁘게.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인상률이 굉장히 낮은 거였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아서 1.7%. 만 원을 넘겼으니까 만 원 넘겼네. 근데 인상률 아니라는 자체는 인상률 엄청 자체는 낮구나.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고. 양 변호사님 볼 때는 지금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오른 게 너무 적게 올랐다고 보세요?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에 관한 젬병으로서는 그러니까 기준임금이라고 용어를 바꾼 다음에 이게 좀 더 올랐으면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기준 임금으로 바꾸고 올리면 그 밑에 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법적으로.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오히려 아무- 반대인 예. 게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요? 이거를 아. 외국 보면은 오히려 최저임금이 하나로 딱 단일 임금 통합한 게 아니라 업종별로 그다음에 뭐 도시별로 금액이 달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보수 쪽에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수라서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상당히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위로 좀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리는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높진 않아요. 안 높아. 안 높으니까 내 말은 뭐냐면 최저임금을 놓고 그 겨들송이한 시스템을 받아들이려면 최저임금을 유지하면서 기준임금을 그 위보다 좀 올려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네네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건 최저임금 자체를 그렇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툭 떨어질 수 있지. 그건 안 되지.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그건 이제. 안 되지. 심지어 이제 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더 낮추자 이런 얘기까지만 하니까 그건 안 되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더 떨어지는 쪽의 논의가 아니라 그냥 이 폭을 좀 넓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업종별로 뭐 그거는 뭐 그 기준임금은 아니지만 뭐 다른 건 사실이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건 사실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이게 최저임금이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높으면 좋잖아요. 근데 근로자가 평생 근로자가 아니고 어느 순간 나도 자영업자가 될 수 있고 나도 고용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대기업이 아니니까 해봤자 중소기업 정도 될 건데 그때 나는 그 높아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얘기한 거는 대한민국 일반적인 어떤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춘 곳 치고는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여전히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우리 표현으로 쓰면 기준임금 이상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업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 이런 논의가 자연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최저임금 얘기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밑으로 안 준다고 하지만 지방 소도시들 가잖아요. 아직도 많아요. 많아요. 아직도 막 너 아는 뭐 후배 같은 경우는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월 200 받아. 거기도 없어서 못 다녀.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 것들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에 사신 분들 계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최저임금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긴 해. 그래서 이거라도 버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는데 이제 오늘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는 MZ들이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 같더라고. 근데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 전반적으로는. MZ들은 대부분 고용주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다들 자기가 근로자의 상태다 보니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당연하고 물가가 너무 높은데 지금 1030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심에 먹으러 뭐 메뉴를 고를 때 먹을 수 있는 게 햄버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릴스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막 최저임금 올랐다. 1030원이래. 점심 먹으러 가자 햄버거. 다음날 점심 먹으러 가자 햄버거.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최저임금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라서 수입이 일정치 않잖아요. 전 점심으로 햄버거 안 먹고 저 2,000원짜리 김밥 먹어요. 저 편의점에서 심지어 사서 그거 데워서 먹거든요. 야 편의점에서
저기 천국이라도 가. 편의점 김밥 먹지 마. 가능하면. 근데 그걸 저는 매일 이제 먹는 건 좀 그래. 저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음식에 대한 니즈가 막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이거 건강 문제야. 그건 알겠지만 굳이 제가 막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는데 젊은 친구들이 막 한 끼에 10,000원 넘게 먹는다는 게 전 더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아니 근데 그게 10,000원 넘게 먹는다는 게 아니라 10,000원 넘는 음식밖에 없어요. 한 끼에. 진짜로? 진짜로. 내가 먹는 건 그럼 뭐야 다? 저 이제 예전에는 전 분식집 가도 한 5,000원, 6,000원이면 먹거든요. 어디서? 어디서요? 그냥 분식 돈가스 엄마네 이런 거 분식집 아니에요? 엄마 돈가스 5,000원 아니에요? 에? 6,000원? 분식집 너 어디 언제 살아? 왔었어요? 그냥 김밥집 있잖아. 저희 집 앞에 있는 김밥집도 그렇게 팔던데.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동네 낮은 물가일 수도 있고. 아, 김밥 한 줄에 5,000원일 거야 아마. 아니요, 회사- 아니요. 제가 먹어요. 돈가스랑 김밥을 7,000원 하면은 김밥 한 줄에 돈가스 이렇게 해서 먹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집 앞에 있는 김밥집에서. 요즘에 정말 드물어. 그래요? 진짜 정말 없어요. 드문데요. 아니 왜 너무 그래? 다들 좋은 데만 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 진짜. 예전에 제가 뭐 갈비탕 이런 거 먹으면 사실 뭐 10,000원 안 넘긴 한 5, 6년 전만 해도 10,000원 안 넘었는데요. 지금은 기본이 이제 15,000원. 갈비탕은 갈비탕 그렇고 조금 제가 이제 좋아하는 버드나무 집이라고 있어요, 서초동에. 엄청 비싼 데잖아요. 유명한 데잖아요. 거기 갈비탕이 3만 원이에요. 오, 이게 뭐라고? 갈비탕이 3만 원이 3만 원. 근데 이만한 대접 같은데 갈비가 엄청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곰탕도 그렇고 엄청 비싸졌어요. 냉면이 막 15,000원 이래요. 15,000원이래요. 맞아요. 아, 지금 피디님이 이 근처 김밥 천국도 돈가스가 8,000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진짜 저렴하게 먹는 거구나. 그런데 없어. 우리 와. 저희 직원들도 그 처음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8,000원 점심 네. 식사. 한 2년 전까지. 네. 근데 이제는 10,000원으로 그러니까 올려주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해요. 8,000원으로는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구나. 없으니까. 네. 이게 문제가 아마 그런 MG의 릴스가 올라온 이유가 야, 시급이 올랐어. 1,050원으로 1,030원인가? 1,030원 올랐어. 올랐는데 물가가 더 올라버린 거야.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지. 물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죠. 1,030원. 정말 말도 안 물가가 더 되는. 올라버린 거고. 근데 그리고 이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 그래도 최저 시급보다 높게 주고 어느 정도 다닐 만한 직장이 있는 지역은 네. 비싼 지역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뭐 아까 지방 예도 들었지만 서울도요. 서울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권이 있는 데가 직장들이 많지 조금만 주변으로 가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만 가도 그렇게 일할 때가 많지 아르바이트 할 때도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비싼 곳인데 시급은 거기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에 사실 저는 지방 출신이니까 지방에 가끔 내려가면 되게 좋아. 물가도 싸고 이거를 이 돈 주고 이만큼을 먹을 수 있어 이런 것들 많아. 근데 문제는 거기서는 그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버는 수입을 가지고 거기서 있으면 되게 좋은데 네. 거기서는 그런 직장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도 젊은 친구들도 서울로 올라오는 거고 서울로 올라오면 집값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 너 살고 있는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 대학가들이 굉장히 그나마 물가도 싸고 하다고 해서 많이 몰리거든. 거기도 그 월세가 5,60만 원 기본이더라고. 맞아요. 60만 원도 잘 없을 싼 거예요. 거죠. 싼 데죠. 싼 거요. 네. 그러니까 대학 가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저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이제 고시원에 지내는 제 친한 동생 있었는데 거기 뭐 15만 원 이랬었어요. 네. 와. 맞아. 그래서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문을 겨우 열게 이제 책상이 있고 문을 연 상태에서는 책상에 앉을 수가 없어. 문을 닫아야지만 책상에 앉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친구랑 동생인데 뭐 맥주도 한 잔 먹고 자는데 저는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냥은 잘 수가 없고 책상 밑에 들어가야지 잘 수 있더라고요. 물가가 많이 오르긴 진짜 많이 올랐구나. 사실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저녁 먹을 때. 네. 저녁 먹을 때 예전에는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냥 뭐 한 4명이서 그냥 뭐 삼겹살에 소주 먹고 많이 나와야 한 10만 원? 근데 요즘에는요. 최소 한 20?
비싸다. 그러니까 혼자 내려면 30 뭐 저녁으로 30만 원, 20만 원 내는 경우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뭐 후배들 지나가면 몇 년 전만 해도 네. 진짜 야 밥 한 번 먹자라고 쉽게 말했거든. 네. 말 못해. 말 못하죠. 너무 많이 드니까 돈이. 진짜 이게- 많이 들어요. 정말로 너무 올랐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삼겹살 1인분은요 원래 10,000원이 안 됐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기본이- 15,000원, 기본이지. 19,000원 막 이래요. 아니 저기 배달시켜 먹는 치킨도 2만 원 넘어가는 게 흔한 판인데. 사실 물가가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러니까 MZ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급여가 낮잖아. 그러니까 그 피해를 더 크게 호소하는 게 MZ들에게서 나오는 거지. 그렇겠죠. 그나마 버틸 힘이 그렇죠. 조금 뭐 기성 세대만 해도 네. 그 친구들보다는 수입이 높으니까 힘들지만 여전히 그래도 버티는데 MZ들 입장에서 더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일할 데가 없다 그러고 고용주들은 일을 시킬 애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게 전 좀 충격받았던 게 이게 MZ 갑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충격받은 건 회식간 시간까지 아. 시급으로 쳐서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뭐 친구도 있고 그 가끔 상담하는 사장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건 정말 유도 아니고 조금만 뭐 밤에 늦으면 택시 태워줘야 되는 거 기본이고 한 10시 정도만 돼도 그리고 회식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은 보니까 애들이 수상 청구가 너무 많더래. 그러니까 회식한 걸 시간을 한 명이 아니라 다 전원 다. 전 직원이 그 한 회식 명만 하면 안 시간에. 되니까. 회식 시간을 자기들끼리 짜고 회식 다 하는 시간을 거예요. 근무 시간으로 근무 시간으로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청구를 하는 청구를 거예요. 거야. 요즘 친구들이. 아니 잠깐 내가 고기를 사줬는데 술도 사주고. 그렇게 청구를 하는 거야. 자기들이 쓰고 싶지 않은 시간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러면 그 뒤로 안 부르죠. 안 부르지. 고용주가 그럼 안 부르면 좋은 거구나. 어. 그 친구들 입장에서. 아니 근데 그게 되게 골치 아파진 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와, 진짜 충격이다, 진짜. 지금까지는 진짜 충격이다.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MZ들이 처해 있는 상황. 이건 뭐 MZ들의 상황보다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지금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벌어진 일들인데 그거를 또 이제 저도 이제 고용주 입장이 돼서 네.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국가가 그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너무 악용한다는 거야. 아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1년 지나면 퇴직금 받잖아. 실업급여도 나옵니다. 실업급여도 나오고 그래서 1년째 그만두는 친구들이 되게 많대. 맞아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만두고 한 석 달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퇴직금 받은 거하고 6개월인가가 실업급여가 나오잖아요. 그걸 합쳐서 놀고. 그리고 다시 재취받는 거야. 네. 그래서 근데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사장님들도 미시려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 1년 대검 바들바들 떤데 얘도 그만둘까 얘도 그만둘까. 한편으로 되게 안타까운 게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예전부터 잘 살게 됐고 네. 이 친구들도 누리는 것도 많아졌고 또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네. 놀거리도 많고 막말로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놀래야 뭐 놀 게 없었어요. 돈 쓸래야 뭐 쓸 것도 없었고 명품 같은 거는 진짜 막 우리 옛날에 나 직장 다닐 때 압구정 갤러리아 이런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만 가는 거. 근데 요즘은 애들 다 쓰잖아. 근데 그거 자체를 탓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문제는 그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도 있어야 뭐래도 같은 회사 중소기업이라도 배우는 것도 생길 수도 네. 있고 뭐 자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급여도 더 높아갈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 맴도니까 계속 최저임금이야. 그래서 왜 최저임금 줘 이러고 있어 또. 근데 이제 양 변호사님의 생각은 젊은 친구들한테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무시는 못한다는 네. 거지.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또 볼 때 내가 이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나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그치. 체결하는데 나를 깎아가면서 여기에 충성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이거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이 친구들에게 뭐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못 주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뭐 내가 말단선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언젠간 저 사장님이나 뭐 임원처럼 저 높은 자리에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해고당할 때 소모품. 같이 해고당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나 할 것만 하고 실속 차리고 나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거 들어 장기 근무 뭐 이런 기준이 3년이면 되게 오래 다녔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30년 말고 3년이면. 3년? 3년이면 야 그래서 대박이다. 오래 다녔다 이렇게. 맞아. 보는 지금 PD님이 찾아주셨는데 MZ세대 이직률이 45.5%래요. 그럼 절반 가까이가 다 이직한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잘 생각해 보니까 저희 회사도 저는 되게 자부하거든요. 직원들 뭐 급여 수준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잘 환경이 해주려고 좋다. 노력하고 저희 변호사들이 다 되게 다 좋은, 좋은 다 사람들이니까. 너무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저희 예전에 근무했던 변호사 사무실 막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가 직원 아줌마한테 막 야이 엑스년아 막 이렇게 욕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미친놈이네. 어떻게 저 직원한테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왜냐면 자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직원이 앙심 품고 나쁘게 뭐 돼버리면 서류에 이상한 걸 아니, 넣어버리면 그런 것도 있고 뭐 불변기한 이런 거 기일 놓쳐갖고 넘겨버리면. 만약에 10억짜리 뭐 항소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해봐요. 그럼 10억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 되게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사무실을 막 네. 열었는데 되게 잘해드리고 뭐 명절 때 명절 때 급여도 다 드리고 뭐 그뭐 보너스 같은 보너스도 드리고 휴가 때도 드리고 뭐 각 때 되면 뭐 근데도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물론 뭐 내가 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건 아니고 그냥 뭐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도 지금 사무실에 3년 넘게 일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 네, 한 분 두 분. 네. 근데 이런 상황이 그러네. 계속되면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의 젊은이들을 쓸 이유가 없어지고 뭐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 이제 기계로 대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뭔가 태만하게 근무를 한다거나. 되게 웃긴 게 제 또 친한 동생이 이번에 이제 서초동 쪽에 그 상호 얘기해도 되나? 굳이 이미 얘기하지 얘기하신 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튼 뭐 저기 뭐지 곱창 음. 전골집을 열었어요. 오. 되게 그 삼성동에 되게 유명한 곱창 전골집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2호점 처음으로 그 분점을 낸 거야? 분점을 내준 거예요. 그 사장이. 그래서 열었는데 가서 이제 먹고 있는데 주방에 엄청 잘 뽑았다고 25살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외국인인 거야. 근데 한국말도 잘하고 엄청 열심히 일하고 너무 잘 뽑았다고 너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약간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거지. 대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동생 사장인 동생 말은 뭐냐면 불평 불만이 없고 너무 열심히 일한대 진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주는 직장인 그쵸, 건 그쵸. 거죠. 러시아 여성분인데 몽골계 러시아인인데 엄청 싹싹하고 진짜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최근에 네. 회식 갔는데 거기도 곱창집이었거든요. 직원분들이 정말 한국인인 줄 알 정도로 말씀을 잘하시는데 러시아 분이셨어요. 여성분이신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렇게 한국말 잘하고 열심히 일해주시고 저희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주시면 나 같아도 저 직원 쓰고 싶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미국도 사실은 그 자국 국민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막 히스패닉이라든지 네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인종 국가가 됐죠. 진짜 네. 대체 우리 대한민국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다인종 국가. 갈 수밖에 없지. 우리 그러니까요. 인구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통계로 나오니까. 근데 아니 참 그러면 어떻게 변할지가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 내가 이제 친구 아들놈이 해양대를 다녀. 해양대? 거기서는 이제 장거리 그 화물선 같은 걸 타는 거야. 뭐 배 6개월씩 배 타고 막 이런 걸 하는 거거든. 근데 해양대를 나와서 가는 친구들은 처음 갈 때부터 거의 역대 연봉이야. 거의 역대 연봉이야. 그래서 한 2, 4년 배 타면 몇 억씩 모아. 어디서 근데 돈 쓸 데도 없잖아. 그 돈 배 쓸 데도 타는 없지. 배 동안 타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젊은 날에 6개월씩 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진짜 정신병 걸려. 힘들겠다. 근데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인지 간부급 이사 밑으로는 일반 우리 회사라면 평사원은 다 외국 친구들이래.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안 하려고 하는 힘들어서. 거잖아요. 근데 그 외국 친구들이 막 석사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자국에서는. 그래서 이 친구도 벌써 내 아들로만도 올해 졸업하나 그런데 1, 2학년들이 안 들어온대.
이제 그게 그 문화가 너무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서 자기 밑으로 애들이 잘 안 들어오고 있고 문제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 학교 성적이 입학 성적이 내려가는데 문제는 여기 그래도 국제선을 오가잖아. 네.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등급이 낮아지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이 그래서 막상 밑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석사학위자로 영어가 능통한데 중간에 간부인 애들이 어버버버하고 있대. 맞아. 맞아. 그것도 진짜 문제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 대한민국도 일부 직역들 특히 조금 힘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옛날처럼 막 험한 일 말고 그냥 중간 정도 것들도 이미 대체가 많이 되고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제일 손해 보는 게 지금 MZ인 친구들인 게 지금 MZ 중에서도 왜 너무 어린 친구들 말고 뭐 90년대 뭐 후반 초반 친구들 저보다 좀 조금 더 어린 제 밑에 친구들이죠. 제 밑에 친구들은 영어가 완전 어릴 때부터 배운 친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예 어린 00년생 이하 친구들은 영어를 진짜 잘해요. 너무 어릴 때부터 필수 과목으로 잘 배우다 보니까 원어민 수업이 그냥 필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 버리니까 그럼 그 사이에 낀 MZ들은 힘든 일 하기 싫어, 돈 조금 주는 거 하기 싫어, 영어도 못해. 그러면은 더 어린 애들한테 밀려, 외국인한테 밀려. 이제 직업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냉정하게 보면 진짜 그래요. 근데 정확히는 직업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여전히 택하지 있지만 않는 거죠. 그쪽은 안 가는 응. 거지. 차라리 저보다 좀 위쪽 세대 친구들은 좀 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80년대생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들 되게 열심히 하세요. 진짜 문화가 이게 세대에 따른 차이가 그렇게까지 안 나. 그 바로 밑에 낀 그 뭐 MZ라고 하는 그럼 그 세대가 몇 제일 힘들어요. 년대부터 몇 년대생까지를 MZ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뭐 네. 90년대생, 뭐 80년대생도 포함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아마 찾아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안 보이는데 90년대 90년대 2000년대 90년대부터 초까지. 2000년대 네. 초, 한 10년 정도의 이런 세대들이네. 90년대 중반부터 딱 겨들송 네네 맞아요. 세대네. 2000년대 초반.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내가 아쉽게 안 들어가네. 뭐라고?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포함하는 밀레니얼 거예요. 셋 M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가 M이고 그리고 90년대부터 2000년대 겹치는 10년이 겹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를 80년대 이제 MZ라고 하나 봐요. 좀 폭이 넓은 거죠. 근데 저 생각도 MZ 높네. MZ 중에서도 80년대생들은 자기가 뭔가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세대. 그다음에 90년대 뭐 초반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가지 못한 그 애매한 곳에 있는 친구들이 일을 안 하는 딱 그 그래? 세대인 거예요. 영어도 못 하고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이상하게 어디서 워라벨은 또 배워와가지고 그렇게 워라벨은 챙기고 이게 반복이더라고요. 뭐 진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그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저 얼마 전에 속초 놀러 갔는데 거기에 이런 맛집들의 그 서빙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국인이더라고요. 속초에서? 속초. 맞아. 파키스탄 사람. 네, 그런 사람 한국말 엄청 잘해요. 응. 이거 뭐 드실래요? 뭐 이래요. 맞아. 깜짝 놀래 진짜. 진짜 깜짝 놀래요. 어. 한국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던 게 90년대 이제 후반 친구들이죠. 99년, 98년 이런 친구들, 97 뭐 이렇게.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 애들. 그런 친구들을 어떤 식사 자리에서 만났는데 영어를 그냥 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면 넘사벽이겠다. 내 밑에나 전에 공부를 안 한 영어를 못하는 세대들은 아예 경쟁이 안 되겠다. 아니, 이런 근데 판단이 들더라고. 거기 외국인이 있었어요? 왜 영어를 쓰고 외국인도 있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그거 갑자기 그냥 신기하더라고. 친구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는 줄 알고. 외국인이 재수 끼어 없을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그분을 소외시키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높은 분들이 더 벙어리가 돼 있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렇지, 배우거나. 아예 못하지. 그 예. 친구들은. 글쎄 그걸 보고서 이렇게 되면 진짜 설 자리가 없겠다. 근데 우리 대가족 분들이 연령대들이 꽤 있어. 네. 그래서 솔직히 아마 이분들의 보시는 분들 고용주가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자녀분들이 이제 MZ에 해당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야. 그래서 보면서 우리 애는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걱정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로 근데 나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표현을 즐겨 쓰거든. 그러니까 다들 부잣집 아이들처럼 자란 세대, 우리 대한민국이 곱게 한참 자란 곱게 세대? 경제도 성장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난 이거 좋은 현상이거든. 분명히 아까 내가 네. 말했죠. 근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잣집 아이들처럼 그냥 좋은 것만 좋아하는 쪽으로도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 그러면 그 밑에 세대는 좀 다를까?
어떤 거 같지? 난 모르겠어. 그 밑에 세대가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밑에 세대? 아까 네 말 맞다나 뭐 MG 밑에 낀 세대라면 지금의 MG들이 그 더 밑으로 내려갔을 영어 때. 잘하는 애들? 걔들은 좀 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저도 그들의 이제 대화나 그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제가, 진짜 옛날에는 세대 차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요즘에는 진짜 약간 참담하다 할 정도로 뭘 느끼는 것 같아. 나 그리고 이제 세대 차이가 기성세대가 옛날에는 됐으니까. 조금 이제 한 20년 정도 기준으로 좀 느꼈잖아요. 세대 차를 20년, 10년 기준으로. 근데 요즘엔 세대 차를 너무 짧게 느껴요. 5년, 5년 막 4년이면 느끼다. 네, 간격이 너무 좁아져요. 30대 초반에가 그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 요즘 애들 못 쓰겠다. 너 몇 살인데? 32인데요. 그래. 뭐라고? 심지어 이제는 20대 초반 친구들이랑 20대 중후반 친구들도 대화가 잘 안 돼요. 야,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직원이 한 명 퇴사하면서 새로운 직원들 면접을 봤거든요. 이제 이력서가 뭐 한 열 몇 개가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MBTI를 이력서에 다 쓰더라고요. 뭐 쓰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MBTI 적는欄이 있어요. 아 그래? 12명 혈액형 쓰던 거랑 비슷한 거죠. 비슷한 것 같아요. 12명인 거 봤는데 전부 I예요. 전부 다 I. F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98년생. F 반대는 T야. 네? E가 없었다는 거죠. 아 E야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전부 I고 저는 E 성향이거든요. ESFP인데 그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 아니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확률상? 확률상으로 원래는 반반이어야 되니까. 다 I. 왜 그런지 뭐지? 알려드릴까요? 이성향은 거기에 지원 안 해요. 아 그렇구나. 아, 이성향의 그래서 젊은 그런가? 친구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아까 말했던 그 점심 식사 자리에 다 E였어요. 저만 I였거든요. 정말 이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그런 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외국인 만나서 대화하고 막 이런 어디 이력서 써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자기 끼 뽐내러 다니는 거고 I인 성향인 친구들은 회사 들어가려고 이제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아이들이 한 명씩인 가족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저희 아이만 해도 어디 키즈 카페를 가면 으아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놀지 않고 저의 차분해요.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둘러봐요. 강아지 같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적응이 되고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아이의 친구들을 만나는데 걔네들도 하나인 집은 대부분 성향이 그런 거예요. 막 우와 막 이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가 한 명인 집들은 사실 엄마 아빠랑만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사실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사실 그 외향적인 성격이 형성되기가 되게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제 아이도 나중에 MBTI 해보면은 I이지 않을까. 근데 진짜 강아지랑 똑같은 게요. 자꾸 강아지 비교해서 죄송해요. 근데 너무 강아지들도 귀여워요. 네. 여러 마리를 키우잖아요. 사회화가 그러면 애들이 어디 애견 카페 가잖아. 그럼 우와 뛰어다녀요. 맞아. 근데 한 마리씩 키우는 집 오잖아요. 그럼 품에서 안 내려가고 맞아, 딱 어떤 그래요. 개 오면 막 짖고 주인 뒤에 숨어 있고. 네, 맞아요. 딱 사회화 안 그래요. 된 거지 뭐. 근데 세상에. 아니 이게 왜 그런 현상들도 많이 특히 그 코로나 겹치면서도 더 그래진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 이 광고 중에 그런 광고 보험 광고였던 것 같아요. 보험 광고인데 그 시작이 그 광고 속의 인물이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폰포비아구나. 그래서 전화로 얘기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비대면 보험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아예 광고의 중심이 그거야. 그러니까 보험 광고인데 뭘 이렇게 뭐 혜택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문자로만 해줍니다를 TV 광고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좋다. 저 같아도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래? 저도 폰포비아거든요. 그래? 그래요? 제가 받고 싶지 않은데 먼저 전화가 오는 게 불편해요. 전화 거는 건 괜찮아? 거는 것도 고민하죠. 카톡으로 해도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죠. 저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른들한테 연락할 때는 예의상 전화를 드리는 것 뿐이고 또래들한테 무조건 카톡. 저도 약간 전화를 오래 하는 것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넌 일 때문에 그렇잖아. 아니 그것도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고시 공부를 오래 하니까 사귀던 여자친구가 저를 되게 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밤에 통화를 이제 1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사실 힘들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를 일주일, 한 달, 1년, 몇 년을 그렇게 하면 사실 이제 전화에 대한 약간 졸려서 죽겠는데 핸드폰을 여기다 올려놓고
통화를 하다가 잠든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 남자들이 그거 싫어해요? 진짜? 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 잘 때 무조건 1시간에서 2시간씩 아니,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매일매일. 내지 남자친구가. 매일매일 심지어. 아니,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화를 내지. 나는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두와 그런 게 아니, 아니라 그게 맞는 그러니까 남친이 이런 있더라고. 거예요. 맞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게 오래 통화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네. 사람에 진짜? 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후로 전화 통화를 오래 하는 것에 대한 게 공포심이 생겼는데 트라우마 지금 생겼구나. 와이프는 전화 통화를 오래 안 해. 그래서 너무 좋았어, 진짜. 네. 그래 맞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근데 사실 전화 통화를 오래 하면 안 되는 게 결혼 전에 한 1년 반을 만났는데 1년 반 중에 안 본 날이 10일도 안 됐어요. 거의 맨날 만나갖고 전화 통화를 할 겨를이 없었지. 또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무제한이 되면서 맞아, 공짜가 맞아.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화를 진짜 더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생각해볼게. 또 전혀 생각 카카오 못했는데. 보이스톡 이런 거는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금제가 이제 전화도 저기를. 공짜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옛날에는 영역도 그래도 전화비 많이 나와서 이제 끊어야 돼 이런 거라도 맞아, 했지. 맞아, 맞아. 지금은 나 이제 아예 다 썼어, 막 이런 거. 그것도 안 돼요 지금. 이제 없어. 네. 어느 홈페이지에서 MZ세대의 특성이 올라왔는데 전화보다 문자를 선호한다고 했대요. 아 나는 저도 MZ 세대였어야 공감합니다. 되는데. 그지? 네. 그 결이 그게 맞는데. 통화보다는- 요즘엔 카톡도 많이 안 하고요. DM 해요. 그렇다면 DM으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톡이 오면 저도 좀 그러거든요. 카톡이 오면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하던 걸 창을 닫고 카톡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카톡은 카톡밖에 못 하잖아. 근데 인스타는 인스타 보다가 릴스 보다가 DM 오면 DM 띵띵 또 릴스 보다가 이게 되잖아요. 그거 그게 차이예요.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창이 그러면 DM 창은 뭐 컴퓨터 창 여러 아니, 개 아니요, 뜨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휴대폰에 이렇게 키면은 네. 인스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릴스를 보다가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DM을 바로 보내고 또 릴스를 보다가 하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카톡이 들어오면 이거 창을 하나 내리고 카톡 창을 다시 켜야 되잖아요. 같은 아니, 어플레이에서 된다는 거지. 예, 예. 이거 그렇죠. 저 갤럭시 쓰는데 예. 이거 누르면은 여기 카톡이 바로 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다른 창을 켜야 되잖아. 다른 어플로 뭔 차이지? 다른 어플로 넘어가야 되잖아. 이건 어. 인스타는 그 안에서 되는 거. 나는 내가 생각해서 그것도 있지만 인스타는 개인 전화번호를 안 줘도 되잖아. 근데 인스타 아이디를 줘야 되잖아. 아이디는 뭐 차단하거나 이게 쉽잖아. 카톡이 카톡 아이디를 주는 거예요. 카톡을 번호로 줘서 하지 않아요. 카톡도 카톡 번호를 안 줘? 응. 전화번호 안 줘?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카톡 아이디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초면에 연락을 할 때 카톡 아이디 주세요 이렇게 해요. 전화번호 달라고 안 해? 네. 아 그래요? 야. 근데 이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아. 아는데 나는 카톡도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 그리고 아, 요즘에는 근데 이제 처음 만났는데 전화번호가 아닌 카톡 아이디를 주세요. 그럼 되게 불쾌할 것 같은데. 요즘 문화가 뭘로 그렇다는 보고 거지. 나를 뭘로 보고 이게. 저는 이럴 이제 것 일할 때 같은데. 가끔 상대 쪽 일하는 이제 사업 파트너가 남성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명함을 주지 않았는데 연락처 좀 주세요가 좀 어색하면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 뭐 90년대 초반 친구들, 그러니까 후반 친구들은 카톡 아이디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면 인스타 아이디 주세요 뭐 이런 식. 근데 이제 인스타를 안 하거나 비공개로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스타 아이디를 주는 게 실례잖아요. 나만의 공간을 침범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카톡 아이디로 대체를 하거나 이메일 주소 써요. 그래서 가끔 문자 아이폰은 그러니까 이메일로도 문자가 오잖아. 이메일 아이디로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끔. 그래서 얘는 전화번호 놔두고 왜 이러지 했는데 번호 주기 싫은 거지. 그런 거구나. 또 새로운. 그죠,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개인 이거를 꼭꼭꼭 챙긴다는 거야. 내 영역을 근데 건들기 싫어. 나는 이제 이 그런 것들이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개인적인 거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싶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야. 이중적이죠. 뭘 그렇게 인스타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 주말에 좀 괜찮은 식당 갔거든. 애들 기본적인 거지만 밤 나오면 다 사진 찍고 있잖아. 심지어 웨이터들도 물어보잖아. 사진 찍으실래요? 물어보잖아. 아예 가져다 주면서도. 근데 보면서 그렇게 개인주의고 자기 걸 사생활을 예를 들어서 너무 나는 남들 눈을 신경 안 쓰고 내 좋은 것만 할 거야라고 하면 인정. 근데 너무 이중적이야 이게.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명확해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는 네, 거지. 왜냐면 내가 사진 그럼 찍어서 개인주의도 올리는 아니네. 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이 내가 만들어낸 내 모습이잖아요. 근데 내 카톡 프로필 사진 같은 건 내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고 그런 차이. 저는 최근에 친한 동생이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다가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아는 누나래요.
그리고 뭐 통화 네 알았어요 누나 할게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전화해갖고 자기 인스타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그건 너무 웃기다. 뭐 그건 좀 웃기다. 그래서 내가 야 정신병자 아니야? 무슨 전화까지 해서 인스타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거에 완전 이제 심취한 누나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상. 와 진짜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나? 옛날에 내가 봤던 SF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바타를 먼저 접할 수 있게 그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구글 글라스 같은 거 있잖아. 구글 글라스 같은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편의시설 같은 걸 다 쓸 수 있게끔 된 거야. 그래서 구글 글라스가 뭐예요? 그 스마트 글라스라고 해서 구글 안경. 안경인데 아니 네. 뭐 쉽게 뭐 안경인데 쓰면 여기 뭐 이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아이언맨처럼 뭐 그렇게 이런 거요? 된다는 거야. 그게 저거. 실제로 있어요? 있어. 그럼 뭐가 지팡이-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 렌즈로 보여서 렌즈로 보면 검색이 되고 자기가 말로 하면 정보처럼 뭐 띄워주고 전투력도 나오나? 스카우트 혹시 기억나요? 옛날에 드래곤볼에 전투력은 안 나오지. 눈으로 이렇게 해서 클릭되고 근데 하는 그런 거. 사회였는데 그 사회에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그 기반이 갖춰진 상황에서 아바타를 각자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보든 그냥 아바타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우리 가상 아바타가 아니라 사람처럼 아바타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외모만을 보여주게 된 세상인 거야. 그래서 대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런 것도 되게 편한 거지. 돈 주고 우리 캐릭터 아이템 사듯이 그냥 사면 상대방에게 내가 실제 입은 옷은 면 티인데 그냥 뭐 알마니를 걸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맞아. 게 된 세상이야. 그 세상 안에서 그 SF의 주제는 이제 진짜가 무엇이냐를 갖고 막 사람들이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지금 그 전초전이 벌어진 거잖아, 사실은. 네.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버추얼 아이돌 벌써 나왔잖아요. 오래됐. 이제 예. 요즘은 진짜로 콘서트도 해요. 걔네. 좀 진지해졌지. 예전에는 사실 그냥 뭐 흥미거리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짜로 버추얼 아이돌들이 진짜 같이 한강 가서 피크닉 가고 싶은 그 아이돌 뭐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버추얼 아이돌인 거예요. 그리고 3위가가 차은우였어요. 차은우가 밀렸어. 너무 충격받았어요. 차은우가 그게. 밀렸어? 아 진짜. 그리고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게 뭐 몇 분 만에 매진되고. 음방 1위도 했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 예. 근데 왜 그거의 그러지? 경계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어차피 사로 다 가짜니까. 그리고 그게 이미 익숙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문화를 접한 애들한테는 그게 그냥 아이돌과 똑같은 건 거죠. 아 진짜 충격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현실에 우리 맨날 하는 것처럼 현실의 연애는 점점 힘들어지고 현실에 결혼해서 맞아. 잠 못 자고 애 키우고 애 학비 보내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애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공감해. 와 정말 세대가 많이 달라졌군요. 아니 난 지금 지금 친구놈도 애 유학 보내가지고 정말 친구들 다른 친구도 못 만나고 막 혼자 고생한 놈 있거든. 우리 세대만 해도 그걸 받아들였어. 근데 지금 아까 말했던 그 MZ 세대 입장에서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와, 그냥 안 살 거야 이럴걸요? 정말 저도 막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내가 쟤네랑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걸까? 이거를 우리가 근데 빨리 여기에 어쨌든 적응을 해야 아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이거에 적응해야 우리도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 얘기하다 여기까지 새끼끼리 왔는데 가는데 MZ도 MZ끼리 못 산다고 한다. 그래요? 서로가 싫은 거야 또? 서로 싫어하는 거지. 최저임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바뀌진 않을 거야. 네, MZ들이 더 살기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고치지 않는 이상 야 MZ들이 불가능할 것 만족할 같아요. 정도가 되려면 최저임금만 10만 원 돼야겠다. 네, 10만 원 되면 또 그거 나름대로 만족 못 할 걸요? 그러게. 최저임금이 10만 원 되면 진짜 제가 그 요즘 서진이네 네. 2 그 하잖아요. 아이슬란드에서. 그 아이슬란드 그 관련 기사에 물가가 나오더라고요. 아이슬란드 물가가요. 진짜 살인적인 물가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은 다 그렇대. 근데 아이슬란드가 특히 그런 그래? 게 거기 인구가 40만인데 뭐 수입을 해도 이 공급 물량을 못 맞추는구나. 물량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게 조금씩 해서 견출지 있잖아요. 견출지 그게 무슨 9만 원이래요. 호치케스 뭐 7만 원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보고
아니 내 저기 가서 그 장사해야겠다. 견출지랑 호치키스 갖고 가서 수입이 안 되겠죠. 진짜 비싸요. 와 네. 대박이다. 뭐 그냥 뭐였더라? 닭꼬치. 닭꼬치는 25,000원.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말도 안 그 정도로 된다. 비싸더라고요. 아니 아까 말한 그 친구가 애가 가 있는 데서 햄버거밖에 못 사온다고. 근데 햄버거 그러니까 수제 말고 맥도날드 같은데 그런 데서 먹으면 2만 원 나온대. 그 서진이네가 이번에 갔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되거든요. 음식도 맛있고 나도 잠깐 장사 뭐 봤어. 그렇긴 하겠지만 그 물가 대비 싸구나. 싸게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보통 이 정도면 여기서는 10만 원짜리인데 뭐 한 4만 원, 5만 원에 파니까 그냥 와서 먹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예. 그럴 수 있겠다. 나는 내가 본 편에서는 인상 깊었던 건 그런 물가는 안 나왔었고 거기 이제 바이킹의 후예들이잖아. 예. 그 여자 손님 둘이 와가지고 소주를 거기는 봤어요, 20도짜리 시키잖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물 마시듯이. 그래 생각했구나. 난 스폰지야 막 이러면서 맞아. 등 이만해 진짜. 맞아. 바이킹의 후예들. 멋있다. 다르구나 역시 통이. 그렇구나. 아, 저분 물가 얘기하니까 약간 놀랍네. 제가 10년 전에 호주에서 유학할 때는 10불 스테이크가 있었어요. 그 10,000원짜리 스테이크인 거죠. 근데 지금 그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없겠지. 10불 스테이크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최소 20불인 거잖아. 와. 20불 아이고 햄버거가 2만 원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야. 참. 우리가 세상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아니 우리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떡해요. 이제 어쨌든 젊은 친구들 써야 되시고. 그렇죠. 근데 되게 좀 그래도 좀 저희 사무실에 좀 축복받은 게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번에 들어온 분이 99년생인가? 그렇고 뭐 95년생인데 다 전혀 그런 다행이다. 성향이 아니에요. 너무 되게 책임감 강하고 아니 왜냐면 저기 그래도 변호사 로펌들 같은 경우 근무 환경이 나쁘지 않아요. 그치. 요즘 되게 고퀄리티 직장이거든요. 많지 않은 사무직이 돼버렸어. 요즘 사무직들이 없잖아. 많지 않은 사무직이야.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지. 게다가 되게 젠틀한 변호사님들과 일하지. 점심 맛있게 챙겨주지. 돈 많이 주지. 이러면 당연히 좋아하지. 돈을 많이 주진 주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같은 업무치고는 이제 어쨌든 사무직이니까. 칼같이 끝날 거 아니야 또. 야근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칼퇴 무조건 칼퇴. 아. 야 새끼 PD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우리도 지금 못 살아남겠는데. 그래서 요즘 친구들 중에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은 것만 보는 거지. 네. 겉으로 근데 화려하고 쉬워 보이는 직업만 절대 하려고 그렇지 하는 건데. 않거든. 전혀 아니죠. 그럼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 제가 지금 그거 제대로 열심히 하려면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게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 광고 단가 같은 게 많이 떨어졌고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인플루언서 맞아요. 마케팅 다 줄여요. 그러니까 이미 맞아. 여기를 뛰어들면 레드오션입니다. 더 이상 못 뛰어들게. 저도 이제 밀려나고 있어요. 근데 어린 친구들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살기 힘들어요. 정말. 우리 대갈축 분들 오늘 그냥 말씀 아니, 저희 그렇죠. 나누면서 고무리들. 우리 고무리들. 대갈축 분들 우리 대갈축 분들은 아마 보시면서 대갈축들 여기 없어요. 고무리들 고무리들이 보면서 고무리들. 그냥 저희가 무슨 뭐 뭐랄까 요즘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셋이 겪은 거 가지고 한 거고요. 아마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비슷한 또래분들이랑 말씀 나눠도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그러면 이게 또 가족 내에서도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어떻게 직장에서 가족에서 뭐 학교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될까 참 희한한 세상, 희한한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이 살고 있는 것 힘들어졌어.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자기 영역 지키는 거 좋아한다고. 이 영역 안에서는 이제 고무리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갈축을 지키겠습니다. 제 영역이니까 여기서 나가서 하세요. 그거 저기 대한뉴스랑 법규 가서 하시라고. 여기 고무리들 지켜주세요. 고무리들 지켜. 예. 열이야 고무리들 지켜줘. 고무리들 자 지켜주세요. 오늘은 사실 얘기를 하다 광고가 보니까 들어와야지 지켜지는데. 원래는 이제 그 최저임금 얘기를 해서 근로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제 오늘 그림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얘기로 끝난 적이 있었던가요? 맞아. 마음대로 되지 않죠. 기스타프 크루베 구스타프 크루베. 아시는 워낙 분이세요? 유명한 사람이죠. 아니 여기 많이 나왔어요. 나 여기서 그래요? 크루베는 아니고 기스타프 모로를 많이 알았을 텐데.
가족 아니에요? 성인 같은데? 형제 아니야 형제? 형제? 씨인데? 근데 크루베가 사실주의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네.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예요. 그 전까지는 사진 뭐- 같네 사진. 좋은 그림, 뭐 어떤 신화 속에 나온 거 이런 것들을 뭐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쪽에 많이들 치중했다라면 이 사람의 주인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그리자는 쪽에 이제 그 그림을 주장했던 사람인 거고,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저때 당시에는 저런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이 그림에 옮겼다는 것 자체가 나이가 많은 그런 사실. 예, 그러니까 아름답고 허황된 게 아니라 떨어진 바지에 모자도 해줬고, 현실적이네. 그다음에 정말 그 애써서 무거운 돌을 끽끽거려서 나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림의 화폭에 담았다는 게 잠깐만, 충격을 줬던 건데. 지금 저 왼쪽 분은 저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저 돌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을 그릴 때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아마 저 장면을 반복하시는 걸 봤나? 사람을 그릴 때 모델들을 그렇게 계속 반복 그대로 있게 하진 않았었고요. 예전에도 그 모습을 담은 그때 예를 들어서 표정을 그린다, 얼굴을 그린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앉아 있고 서 있는 몸을 그려야 될 때 몸통 그릴 부분일 때 그때 서 있게 하고 모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잖아요. 서양에서도 그렇게 썼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 모습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쓸 때 저런 식의 근로만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 네. 이제는 사실 우리가 다 근로자거든요. 근데 이 근로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저런 세계 근로자 하면 이 피고용주 그러면 이런 식의 생각만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친구들은 너무나 이거를 좀 멀리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골라본 그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난 이제 뭐 먹고 진짜, 살아야 되나?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할 게 너무 없어진 건가요? 이렇게 이상한 걸 자꾸 하죠. 아니요, 재밌었어 오늘도. 오늘도 재밌었어. 다음번부터는 좀 뭔가 우리 좀 뭔가 이제 기획을 해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딱히 없습니다. 그때 한번 좀 고민해볼게요. 이슈가 네. 되는 사안들 가지고 네. 저희가 좀 법적으로도 좀 풀어주시고 요즘 사회 현상 가지고도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고무리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고무리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무리들 한번 불러주세요, 양 이렇게 변호사님. 합시다 우리 고물고물 막 이런 고물고물 고무리들 콩고무리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요. 주말 잘 보내세요.